안녕하세요. 노원구보건소 생명존중팀장 김정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면서 여러분들도 답답함과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도우며 관심을 가져주면서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원구 자살 예방 사업 10년의 발자취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원구 10년간의 자살률 변화를 우리가 알아봤었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노원구가 10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해왔는지, 또 어떤 체계로 일을 해왔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10년 동안의 일을 다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는데요. 대략적인 구조, 대략적인 체계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 경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 10월에 생명존중팀을 만든 다음에 생명존중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노원경찰서, 소방서, 응급병원과 또 MOU를 체결했고, 그래서 12월에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공무원, 또 주민, 또 통장님들 모든 분들을 이제 자살예방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자살예방 교육이 이름이 뭐냐면 생명지킴이 양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지킴이를 많이 양성해서 생명지킴이 출범식을 또 가졌었고요. 또 2012년에는 대한노인의 북부여성발전센터 등과 MOU를 체결해서 지역사회 그 연계를 많이 했었습니다. 또 2013년에는 자살예방 사업 이제 중장기 효과 평가 연구 영역도 했었고요. 또 동주민센터 내에 생명사랑 나눔센터를 설치해서 좀 더 밑에 있는 조직까지, 동주민센터는 모든 정부의 조직의 가장 일선에 있는 조직이 동주민센터잖아요. 그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을 단위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거나, 또 KT 노원지사 MOU를 체결해서 이런 사업들을 펼쳤고요. 2014년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생명지킴이라고만 했었는데요. 너무 좀 한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웃사랑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통장님들과 자원봉사 센터에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동네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관변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같이 묶어서 이웃사랑 봉사단을 구성을 하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주변에 자살 위험군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또 도와주고 말부 서비스라든가 이런 보살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웃사랑 봉사단입니다. 그래서 2차 자살 예방 사개년 종합계획을 또 세웠었고요. 2015년에는 자살이 주로 어디에서나 발생하기는 하지만은 임대 아파트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서 임대 아파트를 관리하고는 SH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그 자살 예방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기로 했었고요. 또 2015년부터 구청장 혼자만으로는 자살 예방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구청장 밑에는 동장님들이 계시는데 이 동장님들이 좀 더 자살 예방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자살 예방 사업 평가 또 시상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동에는 50만 원의 또 포상금을 또 지급하고, 또 최우수 이웃사랑 봉사단에는 3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래서 이런 작은 인센티브지만 동장님들이 또 동에서
이 자살 예방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 2016년에는 자살 예방 사업을 종교단체, 우리 교회라든가 사찰, 또 성당과 연계해서 자살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2017년부터는 노원 50플러스 센터, 50플러스 센터가 이제 개소하면서 이제 중장년 이후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장년 분들의 그 정신 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은 노원 우체국과 MOU를 체결해서 우편물이 쌓인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노원구와 협력하기로 했고요. 또 지난해에는 노원구 마을버스 6개 업체와 협약을 해서 이 마을버스에서 무료로 이 마을버스 내에 자살 예방과 우울증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마을버스 내에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도 또 새로운 차들에게 또 증차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무료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올해도 다시 그 마을버스에다가 홍보할 수 있도록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초에 가스 검침원 분들이 이제 집회를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리운 ENS와 MO를 체결해서 이분들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모니터링하고 살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가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 심리 지원단 발대식을 올해 개최했고요. 또 올해 이동 건강버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동 건강버스가 있는데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마음 건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년 동안 대표적인 사업들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와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자살 예방 사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2010년에는 우리가 이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15명 이하로 낮추려고 했었지만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부딪혀가지고 쉽게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2022년까지 20명 이하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20명 이하로는 좀 낮추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개의 큰 추진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자살 예방 환경 조성, 그리고 맞춤형 자살 예방, 또 지역사회 자살 대응 역량 강화 이런 세 개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또 민관 협력 체계를 체계 강화를 해서 강화하고 또 생명 문화 조성, 또 자살 위험 환경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또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해서 생애 주기별 자살 예방 사업, 그래서 중장년층 어르신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생명사랑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애 주기별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자살 취약군 자살 예방 사업을 해서 혼자 사시는 우울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실천 학교를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달래고 또 보듬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를 위해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자살 유기자 사례 관리, 또 자살 유가족 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자살 유형군을 조기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살 유형군을 발굴하면 잘 관리하고 지원을 하면 그 자살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부터 발견하기 위해서 복지관 등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 자살 유형군 서비스 제공, 그래서 이웃사랑 봉사단과 시민상담 요원들을 운영해서
자살위험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그래서 1차 의료기관 조기 발견 협력체계 구축하고 있고요.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 제한이 되어서 요새는 이제 온라인 교육도 개발이 되어서 온라인으로도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자살 사건 분석 체계 강화. 그래서 우리 노원 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살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어떤 분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셨는지 또 주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자살 예방 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체계. 우리 노원구청, 노원구 보건소 생활보건과의 생명존중팀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또 응급의료센터, 노원경찰서, 노원소방서, 또 우리 생명존중팀과 함께 동주민센터에서 자살위험군 발굴 관리, 또 이웃사랑 봉사단 운영, 동단위 자살예방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존중위원회, 또 노원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관 등과 MOU 체결해서 평화복지관 등과 같이 협약해서 우리가 자살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이웃사랑 봉사단, 또 통장반장, 또 주민복지협의회 이렇게 많은 기관과 연계해서 자살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자살예방 조직을 보면 보건소에 이제 생활보건과의 생명존중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5분이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MOU 체결을 또 하고 또 마음건강 청진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살 위험군을 발굴하고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대주민 인식 개선 교육, 또 캠페인, 생명사랑학교 운영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에 관한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리 노원구는 직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보건과 마음건강팀이 제 옆에 있는데 우리 마음건강팀 내에 산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조현병이라든가 우울증 또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자살 예방 전담용으로 3명이 자살 예방 전담용으로 해서 자살 고위험군 상담이라든가 휴먼 서비스 또 자살 유가족 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주민센터에는 생명 존중 담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원구가 조례가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업무 중에 하나가 정식 업무 중에 하나가 생명 존중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 직원들이 19분이 이 생명 존중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음 건강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이제 복지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먼저 복지 상담과 함께 마음 건강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울하신지 안 우울하신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우리들에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인센티브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동 자체적인 자살 예방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건소 내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동 실정을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은 동장님이고 또 동 직원들이기 때문에 동 실정에 맞는 동 자살 예방 사업을 이렇게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연말에 평가를 해서 이분들에게 작은 시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명사랑 나눔센터라고 해서 동주민센터 내 이웃사랑 봉사단 800여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살 위험군 정서적 지지 및 상담, 생활도움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여러 가지 조직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은 조직이라고 한다면 노원구 이웃사랑 봉사단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이웃사랑 봉사단은 월계 일동 28명,
월계 이동 11명 해서 총 이게 800여 분 정도 되는데요. 그 옆에 심리 상담 요원이라고 있잖아요. 이 심리 상담 요원과 이웃사랑 봉사단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웃사랑 봉사단은 기본적인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 또 봉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심리 상담 요원은 기본적인 생명지킴이 교육과 함께 심화학 교육을 받으시고 상담 기술이라든가 또 준 사례 관리 정도까지 그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자살위험금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할당이 되어서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동주민센터에 출근을 하셔서 이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또 때로는 방문해서 어르신들이라든가 자살위험금을 보살피고 살피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소정의 수고료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점심값이라도 좀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정의 수수료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분들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구청장님이 지금 월 4회 이분들이 올해까지는 월 4회 출근하셔가지고 자살위험금을 보살폈는데 내년부터는 2번 더 출근하셔서 6회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종 주민들을 6번 이렇게 출근하셔서 돌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원구 이웃사랑 봉사단 이분들이 우리 자랑스러운 노원구 이웃사랑 봉사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 시대에 이분들이 심리지원단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가지고 지난 8월에 심리지원단 발대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모시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든든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 심리상담 요원분들께서 독거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말벗 서비스도 해주고 또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서 마스크와 함께 얼굴 가리개도 제공을 해서 우리가 방역에 철저를 기하면서도 이 어르신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노력을 한 결과 2009년에 29명이던 노원구 자살률이 2019년 23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 통계는 한 해 다음에 나타나거든요. 올해 자살 통계는 내년에 발표되기 때문에 우리가 2010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2009년의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자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009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 노원구 자살률이 2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7등이었는데 7번째로 높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노원구 인구가 62만 명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자살자 수도 가장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로 보면은 7위였지만 자살자 수는 가장 많아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80명의 소중한 생명을 그냥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180명의 소중한 생명이 그 잃은 것만으로도 안타까운데 이분들이 주변에 한 사람당 6분에서 7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80 곱하기 6을 하면 얼마예요? 노원구민의 많은 분들에게 좀 자살에 대한 안 좋은 삶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자살 예방 사업이 어렵고
자살 예방 사업뿐만 아니라 복지, 일자리, 또 경제, 이런 실업, 이런 부분과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자살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우리 노원구가 자살 예방 사업을 펼치니까 또 서울시와 또 국가적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한 그 병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의 그 우울증이 2.8%에서 5.3%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조금씩 떨어지는 걸 보면 이 자살 예방 사업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울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서 우리가 2022년까지는 20명 이하로 우리가 자살률을 떨어뜨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원구가 어떻게 자살 예방 사업을 해왔나 하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누가 왜 자살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